여러분, 어떤 형태의 주택에 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주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점유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로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것은 장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 장점 중에는 살기에 편리하다는 점과 함께 재테크에 유리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모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갖듯이 공동주택 역시 불편한 점과 제한사항도 있게 말입니다.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웃 간 갈등의 문제이고, 그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저는 지난해 5월부터 단지의 층간소음 관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탤런트 이휘재, 문정은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유명일수록 그럴 소지가 더욱 많죠. 며칠 전 중앙일보 특집 기사는 소음 전문 변호사도 층간소음 문제에 휘말려 결국 이사를 가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아이들이 없으니 층간소음과 관계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들만 사는 가정에서도 많은 생활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마음먹고 가구를 재배치하면서 벽에 못을 꽝꽝 박는 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눈치 봐가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은 시간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공동주택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손자와 손녀를 돌보기 위해 아들 세대와 합쳤습니다. 오로지 손자와 손녀 돌보미를 위해 지난 2016년 5월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를 구입해 저희 부부가 먼저 이사하고, 다음 날 아들 며느리 세대가 이사해 두 집 3대가 합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3대 6명이 함께 사는 우리 집의 인구 밀도가 우리 단지 내에서 가장 높거나 높은 편에 속할 것입니다. 소음 발생의 가능성도 가장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바닥에는 부은 매트를 깔았고,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의 발자국 소리에 대해서도 항상 서로를 단속하면서 경고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분께 항상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재활용장 등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우린 아이들이 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며 산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틈에도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시는 배려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이 어려웠습니다. 설 추석 명절이 되면 마음의 표시로 가벼운 과일을 한 박스씩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큰 걸로 담요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선물을 드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두 부부간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도 더 귀한 선물을 주시는 바람에 오히려 멋쓰겠습니다. 그러나 정감 있는 교류에 안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전에 과연 내가 2000세대를 대표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장으로 자격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희 자격 여부를 가장 잘 알고 계실 분은 아래층에 사시는 분일 것 같았습니다. 생각 끝에 전화를 드려 제가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장을 제안받았는데 자격이 될까요? 라고 문의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적극 성원하겠다. 단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 저는 2000세대에 가까운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직책을 맡았으면 직책의 상응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약에 명시된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의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가급적 덮어두고 있다가 관리사무소로 민원이 제기되어
꼭 처리해야 할 경우에 한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 층간소음 문제를 초기에 해소하지 못하고 민원으로 비화되어 이웃 간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나 위원회 등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중재활동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결국은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버리는 경우가 이제까지의 추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층간소음 문제는 소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 간 소통이고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감정의 문제로 비화하면 생활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소음 전문 변호사도 2년 만에 이사를 가야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층간소음의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후 이웃 간 중재를 통한 해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위원회 활동 역시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에 따라 5명으로 편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중요한 개념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과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던 이유와 제 생각이 상당히 순진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를 예방활동으로 전환한답시고 위원들이 주민의 관심을 고취하고 바람을 일으킬 경우 잠자고 있는 민원을 일으켜 세워 민원을 폭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칫 어떤 단지는 층간소음이 많은 단지로 낙인 찍혀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단박에 나머지 위원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브랜드 아파트의 실체와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에서 활동할 방법을 찾아야죠. 브랜드 가치와 함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제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브랜드 아파트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짓고 있는 단지들은 건축 기준이 강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위한 대책들을 보다 많이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공을 잘한 단지도 삶의 방식의 문제이지 층간소음을 원천 방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위례 신도시의 단지들도 잘 지어졌다고 하지만 모든 단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지의 규약에는 층간소음 관련 조항을 핵심 조항으로 규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료집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동을 브랜드 가치와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인접단지는 성남시 최우수 공동주택 관리단지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같은 차원에서 단지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오히려 자치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자고 있는 민원을 깨우는지 아닌지는 일단 활동을 해보고 난 후 확인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활동을 하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위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 학원의 휴강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 아이들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해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설득으로 우리 단지는 추위가 시작되는 2020년 11월 층간소음 예방 강조의 달로 선정해 현수막 설치, 유인물 게시,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물 게시,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 획득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현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지의 예방 활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인구 밀도가 높은 저희 집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잘 이해해 주시고 마주칠 때마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볼 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소음도 증가하고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뛰고 놀 때마다 매트를 깔아주었지만 아이들의 심리가 매트 위에서 놀이기구를 타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소리가 나야 흥미를 갖습니다. 부은 매트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도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토의 결과 복도와 거실 전체에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저희 집 여건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대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유용한 제품이 있었는데 아이들 친구 중에 이미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한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 이 제품을 선정해서 복도와 거실을 시공하는데 총액 27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시공 후 시공사에서 현관에 소음 프리전 표지를 설치해 놨는데 아래층에 문의된 결과 시공 후에는 소음과 진동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당당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에는 놀이차를 가급적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타고 싶은 대로 타라고 했더니 이젠 오히려 자주 타지 않습니다. 아마 매트가 마루에서 타던 아이들의 흥미를 반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단지는 제가 층간소음 관리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 커뮤니티에 제기된 관련 민원이 2건 있었는데 관리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11월 이후에는 표면화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예방활동이 층간소음 민원을 폭주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웃 간 분쟁의 중재 활동을 단 한 건도 저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투에 상응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는 2년 임기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활동을 참고해 앞으로도 예방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간 소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을 늘려가는 기회가 되도록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서는 어떠신지요? 오늘은 제 경험담이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방활동을 위한 층간소음과 배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